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기본 요소이며 모든 물질은 물, 공기, 불, 흙,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원소설은 근대 이전까지 서양 과학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 인정받았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불을 대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얼음이라는 고체에 높은 온도를 가하면 고체는 액체로 변했다가 다시 기체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체에 계속해서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이온과 전자가 뒤섞여 또 다른 물질로 변하는데요. 높은 에너지, 즉 불을 대응하는 제4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를 계속해서 가열하면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원자로부터 분리되면서 원자, 전자, 이온화된 분자, 그리고 라디칼이 제각각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것이죠. 플라즈마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전기 전도도. 양이온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흐르며 초고온의 플라즈마의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무한대에 가깝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플라즈마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첫 번째는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우주 플라즈마. 우주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 즉 암흑 같은 빈 공간이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99% 이상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수억 년간 꺼지지 않은 태양 에너지의 원리도 수소의 원자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핵이 융합하여 긴 세월 동안 빛과 열을 방출하는 것이죠.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빛의 향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로라입니다.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기의 입자와 충돌해 빛을 내는 건데요. 이 역시 태양의 플라즈마 덕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구 곳곳에서 초당 100회 정도 일어나고 있는 번개도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의 일종으로서 습기를 머금고 있던 구름이 상승 기류를 만나 분리되어 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실처럼 가느다란 형태, 즉 번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플라즈마가 아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섭씨 1억 도 이상의 고온에서 자기장과 레이저를 이용해 태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초고온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차세대 그린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보다 우리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플라즈마는 섭씨 100도 이하에서 만드는 저온 플라즈마인데요. 저온 플라즈마 응용 기술은 우리 주변 너무나도 많은 가까운 곳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Plasma Display Panel, PDP. 큰 화면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매우 얇아 벽걸이 텔레비전에 적합한 PDP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현하는 원리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유리관에 가스를 채워넣고 앞뒤로 전극과 형광물질을 넣은 후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가스가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빨강, 파랑, 녹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형광등은 양 끝에 있는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방출되고 이 방출된 열전자가 형광등 내에 있는 기체와 충돌해 플라즈마를 형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네온사인과 LED 역시 플라즈마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식탁 위에서도 플라즈마는 활약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유기물 분해와 살균 작용이 뛰어나 식품의 잔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농약 처리한 채소와 과일을 플라즈마 장치에 약 3분간 넣어둔 결과 80에서 90% 이상 농약이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식품에 플라즈마를 쪼인 뒤 헬륨가스로 포장한 경우 진공 포장보다 곰팡이균 번식이 적고 운반 온도도 조금 높일 수 있어 포장 온도를 낮추는 데 드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지구의 골칫거리인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오폐수나 녹조, 적조, 오염된 토양 등을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해 실내용 공기청정기와 플라즈마 정수기 등의 다양한 가전제품에도 응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녹조, 적조 제거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플라즈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녹조와 적조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황토 살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황토의 미세한 입자가 적조와 녹조에 달라붙어 바닥에 함께 가라앉는 것으로 크게는 70에서 80%의 방제 효과를 얻고 있지만 문제는 황토를 남용할 경우 퇴적층에 쌓여 저소에 사는 생물들과 해조숲이 교란되어 2차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바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녹조 제거 시스템입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자외선과 활성 라디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살균하는 원리인데요. 특히 OH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 활성 라디칼은 산화력이 매우 뛰어난 산소 음이온계 천연 물질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스스로 활발하게 반응을 일으켜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라디칼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는 이 라디칼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외선은 파장대역이 짧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기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활성 라디컬 같은 경우도 산소와 수소와 관련된 활성종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산화수소와 같은 것처럼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UV에 의한 그 유기물의 분해와 활성종에 의한 그 살균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가지면서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수처리 장치는 녹조뿐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물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가정이나 공장처럼 하수가 관을 타고 배출되는 시스템에서는 배관에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전극을 꽂아 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을 흐르는 물이 자연스럽게 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아 살균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앞서 플라즈마의 발생 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체를 가열해야 플라즈마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장치에서는 기체가 아닌 물속, 즉 액체 상태에서 곧바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체의 단계를 건너뛰어도
플라즈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물 안에서 이제 기체를 주입하지 않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이제 모세관 전극이 핵심 기술입니다. 액체 안에 전압을 흘리게 되면은 저희가 만든 전극 구조 안에서 그 액체가 순간적으로 가열이 돼서 수증기 상태인 기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기체 상태를 뛰어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비순환 플라즈마 수처리 장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배관의 크기와 배관에 꽂을 수 있는 전극의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 바다와 같이 무한정의 물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형태가 바로 순환형 플라즈마 장치입니다. 비순환형 장치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플라즈마를 분사하는 전극이 라인 형태로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장치 자체를 이동해 강물을 펌프로 유입시켜 계속해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대용량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녹조와 적조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죠.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활성 라디칼로 녹조와 적조 발생균을 살균한 후 물을 다시 강으로 내보내면 사멸한 녹조가 물 바닥으로 가라앉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라디칼이 작용한 물은 2일에서 3일 정도 살균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염색약 용해액을 섞은 물이 15분 만에 정화되는 과정을 볼까요? 오, 물 색깔이 눈에 띄게 맑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이러한 순환형 수처리 장치로 실제 녹조 섞인 물을 정화했을 때의 효과는 남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을 5분간 처리한 결과 99% 이상의 살균력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환경에 응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수처리 장치. 환경을 정화하는 녹색 기술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정복할 수 없는 광물, 보석의 황제, 영원 불멸의 존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어로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죠. 다이아몬드는 다른 돌에는 없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소인 탄소로만 구성된 유일한 보석 광물이며 지구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연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초고경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군사용 폐탄약을 고온과 고열에 펑 터뜨리는 즉 폭발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사이즈는 약 5에서 10나노미터로 매우 작지만 경도와 내구성, 높은 열 전도도 등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는 동시에 절연성까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죠. 나노 다이아몬드의 이러한 특성 덕분에 물체의 표면 강도를 높이는 코팅제나 연마제, 윤활유, 화장품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커먼 가루가 폭발법으로 만들어진 나노 다이아몬드와 그 불순물입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순도 높은 나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선 불순물을 제거하는 별도의 화학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높은 비용과 불순물 제거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커먼 가루에서 한층 밝아진 이 회색 가루가 바로 화학 처리로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이며 고순도로 갈수록
색은 더 밝아지고 다른 소재와의 반응도도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불순물 제거에서 플라즈마의 역할은 바로 순도를 제어한다는 건데요. 폭발법으로 만든 시커먼 나노 다이아몬드를 합성한 기판에 플라즈마를 쬐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데요. 산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그 안에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가 나타나는데 그 활성산소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비다이아몬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젯을 이용하여 패턴을 그리면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비결정성의 탄소 화합물과 같은 물질들이 제거되는데요. 기존의 화학 처리에서 사용하던 염산, 질산, 황산 같은 재료 비용 절감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물론 소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제트를 이용해서 패터닝을 하면 저 NFRI라는 하얀색 그림으로 지금 고순도 나노 다이아몬드가 형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와 플라즈마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한 나노 다이아몬드. 국내 다이아몬드 정제 기술력이 세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천의 얼굴 플라즈마. 이번엔 용사 코팅용 재료 분말에서의 활약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사 코팅이란 분말 상태의 재료를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장비와 부품에 분사하여 코팅하는 기술로 제품의 내열과 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분말이 5에서 25 마이크로 정도로 미세할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분말끼리 엉겨붙고 뭉치게 되어 제품에 분사했을 때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말에 플라즈마를 처리하면 높은 열과 풍부한 라디칼이 용사 분말의 유동성을 향상시켜 분말이 표면에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안착할 수 있는 것이죠. 광선검처럼 빛나는 플라즈마 빛이 보이시죠? 플라즈마의 파워가 높을수록 라디칼이 많이 생성되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용사 분말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플라즈마를 쬐은 용사 분말은 표면상에 균일한 코팅층을 이룬다고 합니다. 기존의 용사 분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비의 내벽을 코팅한다고 쳤을 때 그 면적이 뭐 1m 바이 1m 정도를 뭐 1시간 안에 처리했다라고 치면 저희 분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단축해서 몇 분 안에 이제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고 기존 코팅층보다 더 치밀하고 섬세한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사 분말은 금속, 세라믹, 합금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와 같은 세라믹 계열을 대상으로 코팅 상태를 관찰 중인데요. 반도체 내벽, 자동차 외벽, 항공, 선박 등 내마모성이 심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시 안정성과 수명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한 청정 에너지이자 꿈의 에너지. 플라즈마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선물입니다.